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박영철입니다. 이번에는 그 안산시하고 시흥시 물건 각각 3개씩을 볼게요. 먼저 안산의 이번 시간에는 안산을 먼저 보고 다음 파트에는 이제 시흥급 물건을 한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는 현장을 가보진 않았고 그냥 그 경매 물건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분석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요게 어디냐면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거의 한 90평, 대지가 90평이고 건평이 한 8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감정이 아주 뭐 4억 1,500, 4억 1,500인데 요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치가 앞으로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이제 그 여기가 목감이죠. 아니 어디죠? 여기가? 하여간 그죠? 이쪽이 이제 장상 택지개발지구에서 장상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이게 2000 아마 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주택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택지지구에서 빠졌어요. 택지지구에서 제외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택지지구가 나중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지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좀 좋게 보는데 권리상 문제를 한번 볼게요. 권리상 문제가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분은 대항력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분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데 이게 소유자의 처남이래요. 소유자의 처남인데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당권자한테 혹시나 둘 다 배당력으로 안 했거든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 그러면 뭐 처남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권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발로 뛰셔서 조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건은 수용 예정지예요. 어, 토지인데 농지예요. 토지 매각이에요. 당연히 맹지죠. 맹지인데 맹지든 도로하고 접했던 수용 예정지니까 장상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수용 예정지니까 수용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우리가 입찰하면 되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아까는 제가 여기 있는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은 여기 이제 수용 예정지예요. 수용 예정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 몇 평이었지 아까? 아까 제가 300 몇 평에 350 몇 평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60평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길쭉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어차피 수용 예정지니까 도로하고 접했네, 도로하고 안 접했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걸 왜 따집니까? 수용되면 끝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수용 예정지 제가 수용 보상가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 제가 10강도 올렸죠. 필요하신 분은 수용 예정지 보상가에 대해서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런 대충 이 정도 360평 맹지인가? 맹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그러면 감정도 괜찮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땅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약간 좀 감가의 원인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토지 수용 보상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토지가 감정이 예를 들어서 2021년이니까 아마 2021년 됐을 거예요. 3억 5,600인데 2021년에 감정이 됐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요. 수용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언제냐?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가가 높은지 낮은지 그 이후에 됐는지 그 이전에 됐는지 그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꼭 사업 인정 고시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이런 경우 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농업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지만 보통은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데 이건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현장에 가보시라. 현장에 뛰어가 보시면 그분들이 더 잘하세요. 그분들이 박사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썩을 놈들이 옆에 땅을 얼마 주는데 나는 얼마 줘.
그런 얘기 다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탁상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탁상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셔서 이분 저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분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용 예정지는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언젠지 그리고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곱하기 이제 비율을 해주면 되죠. 그죠? 보통 이제 기타 요인,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개별 요인 뭐 그런 것들 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경우는 이때 당시 사업 인정 고시일 당시에 공시지가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공시지가에 제가 볼 때는 한 1.5배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 시행자 있죠?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경매 물건지 딸랑딸랑 들고 가서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얘기해 줍니다. 옛날엔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많이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문제. 세금. 내가 만약에 뭐 3월 8일 날 낙찰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뭐 한 3월 한 말일 날, 3월 30일 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4억에 낙찰을 받고 이게 보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에 나온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당기니까 뭐 많이 나오겠죠. 50%에서 55%인가요? 그렇게 나오죠. 그거 참고하셔서 입찰 들어가시고 항상 이런 수용 예정지의 물건들은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언젠지 이게 바로 토지보상의 기준일입니다. 토지보상의 기준일이니까 이 기준일을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기타 요인, 개별 요인 곱해 주시면 아마 이 정도면 평균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많게는 2 정도 이쪽이 지금 많이 지가가 상승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꼭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사업 시행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상이 얼마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건, 요거 한번 물건 볼게요. 요게 이제 근린시설이에요. 근린시설인데 토지 면적이 77평, 건물 면적이 84평인데 아마 여기 신길동에 있는 거거든요. 신길동 이쪽 안쪽에 있는 건데 신길동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딘지. 근데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건물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신길동 아시죠? 여기 신길온천역. 신길온천역 있고 뭐 가깝습니다. 되게 가까운데 뭐 여기서 특별히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또 이쪽도 이제 앞으로 다 그 2027년까지 개발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다 주택단지입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는요. 주택 매물 폭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택이 이제 매물 폭탄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25년부터 나오거든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 거의 한 100만 호가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보통 주택은 그래요. 3년 전부터 주가 이게 지금 많이 올랐죠. 3년 전부터 하락이 시작해요. 그리고 또 입주가 끝난 다음에 3년까지 최대 이게 3년이니까 기간 최대 10년까지 부동산 침체기가 올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인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여기다 댓글 달지 말고요. 또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인데 보실게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칸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뭐 진입로로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입로로 봐서는 좋은 건 아닌 물건인데 혹시나 여기서 뭐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임대차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시세조사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고 또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물건을 또 선호하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근린 시설치고는 6억 6,500 싼가? 뭐 적당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서 이제 개인 사업이라든가 다른 거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임차인이 있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주거용이 있네요. 근데 이분이 경매를 청구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끈을 좀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